하진아 고생했다. 제 이름은 김하진이고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학 중입니다. 일단 저는 반수를 한 사람이어서 그 전 대학교에서 합격을 했을 때부터 사실 막 크게 마음에 드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 가고 싶었던 학과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또 다니다 보니까 또 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냥 꼭 반수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강남 하이퍼가 유명하니까 또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런 믿음이 있었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사실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특히 이제 수능 공부 이런 거는 제가 엄청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관리 감독이 가장 철저하다고 강남 하이퍼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래서 강남 하이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하이퍼 장점이라고 하면 또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공부할 시간을 뭔가 스스로 만들고 시간표도 제가 꼭 필요한 시간표만 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반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뭔가 탐구나 또 제2외국어 이런 쪽에는 시간을 쏟을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가장 집중을 했었고 탐구는 따로 하는 공부 없이 그냥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수업만 들으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뭔가 슬럼프가 없이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반수는 기간이 짧아서 더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슬럼프가 최대한 없이 좀 잔잔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는 저는 좀 명상을 좀 자주 했는데 사실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뭐 엄청 거창할 것 같지만은 뭐 머릿속에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복잡한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그냥 최대한 멀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명상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사실 안 감아도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감으면 좀 정보가 적게 들어오니까 좀 더 마음에 집중이 잘 돼서 그냥 앉아서도 할 때도 있었고 자기 전에도 했었고 앉아서는 그냥 뭔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관조하기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너무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부처님을 보면 손을 이렇게 하고 명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손 이 두 개에 맞닥뜨리면 여기에 집중을 좀 하게 되니까 이 감촉에 그래서 다른 데에 좀 마음이 덜 가서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명상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에 감촉을 집중하면서 좀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명상이었습니다. 공부를 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감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념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내가 어떻게 전체 시험을 이끌어 나간지도 그 감을 잊어버리면 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개념 같은 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메모를 해두고 다시 계속 보면 되긴 하는데 감은 쉽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잦은 시험이 내가 시험을 풀어나가는 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뭐 나중 되면은 뭐 잘할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오히려 꾸준히 공부를 해서 마지막에는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시험을 통해서 올라가는 성적을 보면서 오히려 다시 이제 성취감도 없고 공부할 동기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있기는 했는데 그런 날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하루를 3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눠서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난 날에도 그럼 오전을 하루로 쳤을 때 그 하루는 망했지만 그러면 이제 오후인 내일은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좀 공부가 안 되는 날에도 그 다음 날 이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오후에는 하고 오후에는 좀 못했으면 밤에는 하자 이렇게 해서 좀 포기를 안 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플래너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목표 날까지도 플래너를 세워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목표까지를 애초에 다 세워놓고 공부를 시작해야 할 수 있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목표 날까지 11월 달까지 달마다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마다 해야 되는 걸 설정하고 그러면 이제 한 주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걸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계획을 사실 처음부터 설정할 때 이거를 다 못할 수도 있고 사실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애초에 일요일은 아예 계획을 안 세워놓고 밀린 계획들을 하는 식으로 했었고 또 계획을 못 세워도 거기서 그 계획을 그만두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 포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다 했다고 해서도 끝이 아니고 계획을 다 못했어도 끝이 못 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계획을 그때까지 하기로 한 것들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들을 최대한 마지막 수능 다가오는 기간에는 못했던 것들은 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동안 했던 것들로만도 이미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했던 것들을 최대한 되짚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2022년은 도약을 위한 발판? 사실 그냥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또 생각해보면은 뭔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태도도 그렇지만 공부 내용도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방법론이 의외로 수능 공부하는데 엄청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더 배운 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토대로 또 대학 공부에서도 오히려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좀 강제로 좀 재미있다고 스스로 세뇌를 하게끔 공부를 했었습니다. 작년은 발판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항상 모든 해는 또 다음 해이 발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좀 너무 흘려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 흘려보냈다고 하더라도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후회하거나 또 올 일에 대해서 미리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항상 꾸준히 길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뭔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돌을 손에서 놓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재수를 하기로 했고 또 그거를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으면
그냥 딱히 별 생각 없이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미 내가 그냥 작년에 수능을 잘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생각 없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